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이긴 한데, 어디 이제 통계 기사 자료를 보니까 10년간 대한민국의 이제 학생들의 전체적인 학력이 다 떨어졌다라는 네. 기사가 굉장히 많이 화두에 올랐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외부적으로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근본적으로 암기 교육과 문제풀이 교육을 악으로 규정했다는 게 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경험주의라고 하죠. 존중의 네, 경험주의인데 네네, 이 경험주의를 잘못 이해를 좀 하셔가지고 네네, 그냥 막 체험만 많이 하고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학교에서 보면 그렇죠. 요즘엔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많이 와서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치긴 하는데 네, 그리고 또 현장 체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가고요. 네네, 그다음에 뭔가 많이 만들어요. 조작해서 네네네, 뭐 키트 같은 거 네네, 가져와가지고 네, 그걸 맞춘다거나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네네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건 좋은데 네네, 지식을 좀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또 시험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런 암기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고요. 네네네,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선행조직자라는 게 있어야죠. 예, 네네네, 선행조직자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이러한 것들을 형성하지 않은 채 경험만 하는 거죠. 아, 경험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학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아, 그리고 또 문제풀이라는 걸 되게 악으로 또 규정을 하죠. 아, 그쵸, 주입식 암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악이라고 아까 했던 것처럼 설명해 드렸고요. 그쵸, 문제풀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수많은 문제를 많이 풀었을 거예요. 수능 대비하면서요. 그쵸, 근데 맞아요. 이것도 역시 악으로 표현을 하죠. 그쵸, 맞아요. 문제풀이를 해야죠. 왜 그쵸, 안 하나요? 맞아요. 문제를 풀면서 내가 공부했던 거, 학습이잖아요. 그쵸, 배우고 네, 익히는 거죠. 그쵸,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쵸, 그런데 이거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올드보이다. 아, 이거는 세대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문제풀이를 좀 잘 소홀히 하고 있고요. 네, 되게 악한 거라고, 나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김연경 선수가, 네, 배구를 했을 때요. 네, 월드클래스가 됐던 거는 공격만이 아니에요. 김연경만큼 공격하는 세계적인 선수들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김연경은 리시브를 잘해요. 네네, 수비를 잘하는 거죠. 네네, 수비와 공격을 잘하는 스파이커는 많지가 않아요. 네, 세계적으로요. 그렇기 음, 때문에 김연경이 몸값이 높은 거예요. 그쵸, 배구의 기본은 리시브예요. 네, 그렇죠? 그쵸, 그럼 학습의 기본은 개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개념에 대한 용어나 이런 것 자체를 몰라요. 아, 그리고 또 학생들이 독서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유튜브 세대나 영상 세대는 독서를 많이 하지 않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한 문해력도 되게 딸리고 아,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니까 전두엽이만 많이 발달했죠. 뇌발달도 문제가 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무슨 문제인 자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 이해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최근에는 뭐 수능에도 보면 언어 영역 같은 경우 이해 자체를 못하니까 그쵸, 이런 독해력 자체가 안 되니까 문해력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많고 그쵸, 초등에서부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음, 아까 전 학생 인권 문제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이러한 것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요. 저 아, 공부 안 할래요. 아, 그리고 공부하지 않아도 배고픈 시대는 끝났어요. 아, 그죠? 배달만 해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죠, 요즘에. 그쵸, 그쵸, 14시간 정도 하시면 뭐 그쵸, 3, 400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굳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네, 자기의 생계가 보장이 되는 시대예요. 네네, 그리고 예전처럼 부모들이 그렇게 강압적이지도 않아요. 강압적일 수도 없고요. 음,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예,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있고 음, 다양한 진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음, 성적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음, 그렇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나 중학교 수는 줄어들지 않았죠. 그렇기 그쵸,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인문계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지 않아야 할 학생들이 그냥 음,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음, 성적에 대한 집착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0년간 피사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동기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원인으로 학력이 떨어졌다고 보기 힘들고요. 이러한 좀 학습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금 저는 오인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약간 좀 보수적인 학력관이 다시 이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암기의 중요성이나 이런 문제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보면 전국적으로 자율학습이 굉장히 많이 폐지가 됐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선택이라도 해서 하는 게 자율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또 학원에서 배우고 근데 자기가 정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자율학습을 뭐 강제로 많이 했는데 자기 거를 소화할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쵸, 그쵸. 오히려 저는 자율학습 시간이 줄어든 것도 네. 학력이 떨어진 원인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네. 어떤 곳에서는 분명히 제가 봤는데 뭐 자율학습 하는 스터디 카페를 아예 스터디 카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프랜차이즈로 자율학습 플러스 인터넷 강의 하시는 데도 있고 맞아요. 그 주ju성을 안 거죠. 그걸 돈벌이를 하는 거죠. 그쵸, 맞아요. 뭐 자물쇠 학원 이렇게 해가지고 잠궈놓고 네, 맞아요. 또 12시까지 여기 있다가 집에 오는 거지. 막 이런 약간 조금 비인격적이긴 한데 그런 데를 또 학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물쇠 학원 이런데. 맞아요. 예, 좋은데 혹시 현우 선생님도 좀 그 생각 있으시면 네네. 이런 자율학습과 인터넷 강의를 이용한 그런 거 한번 사업 구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괜찮네요. 네. 저도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최근 들어서 그런 이제 독학 그 스터디 카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구나. 네, 그러기도 하고 학원 가보면 뭐 단어 뭐 영어 단어 20개국, 30개국 막 시키지 않나요? 그렇죠, 시키죠.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죠, 학교에서 안 하죠. 그렇죠. 근데 모든 아이들 학원을 많이 다니긴 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영어 수학 학원을 다닌다고 전제하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네, 그렇죠. 진짜 돈이 없어서 안 다니는 애도 있고 내가 학원이 싫어서 안 다니는 애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가정하면 안 되는데 왜 학원에서는 그게 가게 하고 왜 학교는 막말로 노는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학교에는 희망이 없다. 네. 이런 식으로 학교에 뭐 성적 올릴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학력 올릴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인성교육이나 잘해줘라. 그렇죠. 근데 이게요. 학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인성교육도 나빠져요. 몰라가지고 이게 물론 정비례 하진 않아요.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인성이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정말 몰라가지고 도덕적인 행동이나 윤리 규범을 안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비례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쵸. 물론 학력이 낮아도 착한 도덕적인 학생, 인성이 좋은 학생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몰라서 그런 학생도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도 인성교육을 시켜달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저는 저는 교육자로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학력이 올라가야 인성도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